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수영 교수님께서 한 번 더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냥 집권 후의 언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이제 그러기보다는 한꺼번에 제가 그 준비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 지금 저 영상 자료를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한말의 언론인이었다라고는 알지만은 좀 막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에 어떻게 무슨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좀 그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898년 1월 1일부터 여기 가까운 배제학당에서 학생으로 있으면서 협성회 회보라는 주간신문 만드는데 아주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거기는 이승만 대통령 혼자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학생회에서 만드는 신문인데, 그러나 상당히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96년에 4월 7일에 서재필 선생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이후에 그 이듬해 1897년에 그 기독교 개통 주간지가 한두 개 나왔습니다만 그건 뭐 종교 신문이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신문은 협상의 회보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리안 리포지터리 같은 거 보면은 협상의 회보나 이제 곧 나오는 그 매일 신문을 한국 사람이 만드는 첫 신문이다. 왜? 서재필 선생은 신분으로 봐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뭐 그때도 독립신문에 서재필이라고 쓰는 일이 없어요. 제손 선생입니다. 필립 제이슨.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쓰다가 보니까 제손 선생이다. 아니, 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제이슨, 자기는,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필립 제이슨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행세를 했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서재필 선생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독립신문을 냈기 때문에 독립신문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발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부를 비판해 본 적이 없었고, 정부 비판이라는 게 아주 말로나 글로나 다 금지되어 있던 시대에 서재필 선생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가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언론 자유의 출발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공로가 큽니다. 만일 한국 사람 신분이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뭐 바로 잡아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못하게 했는데, 그 서재필 선생이 그러니까 뭐 미국 시민권자니까 뭐 친미주의자다, 뭐 그 내용이 뭐 어떠니까 뭐 친일주의자, 친일파다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것은 역시 시대 상황을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 선생이 독립신문을 낸 그 바로 두 해 뒤에 1898년 1월에 협상회보가 주간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관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예, 부탁하면 좀 눌러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 거 좀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 보는 독립신문의 그 창단어인데, 이건 독립신문으로 했다가 이제 독립신문은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거는 그 세 페이지가 한글 전용이고 한 페이지가 이제 밑으로 가세요. 영어 인디펜던트라는 영어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국어 신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부터 신문을 둘로 쪼갰어요.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그래서 독립신문, 그러면 신문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문판이죠.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으로, 지금 식으로 이제 이게 제호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독립신문이 1896년인데 바로 한 해 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성신보라는 신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단순하게 배울 때는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그냥 이렇게 배워버려요.
그러면 한성신보가 사실 우리 땅에서 1년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글로 나오고, 그건 또 이제 한 페이지는 또 일본말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보다 또 먼저 1883년에 한성순보라는 한문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 최초가 뭐냐 자꾸 이렇게 이제 나중에 혼돈하는데, 역사에는 최초도 여러 가지고 뭐 딱 한 군데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도 남쪽으로 올라가는 최초도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최초도 있고 최초가 많습니다. 뭐 무슨 산소 마스크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최초도 있고 그래서 역사가 재밌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성신보는 일본 외무성에서 돈을 내가지고 아주 독립신문보다 그 체제면에서는 훨씬 앞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성신보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옹호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같은 지면에 한번 더 누르세요. 보면은 저 동요라는 게 실려 있습니다. 동요가 이게 뭐냐면은 아관파천 때인데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예, 아니 가만히 있어요. 예. 아관파천 때인데 이 동요 내용이 그 고종의 아관파천을 비웃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이 났다, 일이 났다, 이시가 중에 일이 났다. 이게 벌써 이제 그 이왕조를 비방하는 거고, 삼각산하 너른대골 사시장춘 노자더니 뭐 뻔합니다. 그렇게 보고서 읽으면은 오영문을 혁파하고 육도를 깨트린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그 맨 끝에 보시면은 서양물색 그리 좋은가 남우세 고만하고 복망을 한번 돌아가. 차라리 죽으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 군대를 믿지 못하고 자기 나라 땅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면은 요새식으로 이거 우리가 만일 뭐 비유를 하자면은 길거리에 데모가 많고 뭐 청와대가 어려우니까 그냥 미군 기지로 그냥 대통령이 들어간 거하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좋게 아관파천이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 아관파천이 바로 내막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성신보가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니까 이게 이제 외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부에서 일본 측에다가 항의를 했는데, 항의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폐간시켜버렸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로 그 전해에 지금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이때 나라는 벌써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이런 때에 이제 독립신문이 나온 거고, 독립신문은 저런 신문에 대한 이제 그 반대를 했는데, 보세요. 그 지금 이제 저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영은문입니다. 저쪽 이제 그 독립문 있는 앞에 있었던 건데, 영은문이라는 건 이제 은혜를 맞이하는 문인데, 누구 은혜냐? 중국 청나라 사신의 오면은 저까지 왕이 나가서 그 중국 사신이 들고 오는 그 편지를 보고 절을 9번 해요. 그게 영은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이제 모화관이 있어가지고, 화는 중국이니까 이제 중국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건물도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그 독립문 근처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독립문이 있고 저쪽에 지금 그 영은문이 있었던 그 돌 기둥 2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누르세요. 근데 이제 이때 신문들이 신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에서 보시면은요, 아까 한성신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이 나오고, 지금 이제 협성의 회보가 이제 나올 판입니다. 근데 한성신보는 이제 남나라 신문이고, 독립신문 이후에 협성의 회보가 나오고, 이제 매일신문이라는 게 협성의 회보를 발전을 시켜서 이제 매일신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때에 제국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선신, 우리가 다 아는 신문들이죠. 근데 요